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은 사투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투리는 영어로 dialect,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른 단어를 뜻해요. 사실 사투리는 틀린 말이고 정확히는 방언이 맞는 말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냥 사투리라고 말하니까 여기선 편하게 사투리라고 할게요. 사실 한국에서의 사투리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1980년대쯤 정부가 표준어를 제정하면서 사투리는 비표준적인 언어가 됐거든요. 표준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표준적인 언어, 스탠다드한 한국어라는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준어가 올바른 한국어가 됐고 사투리는 잘못된, 틀린 한국어가 되었어요. 게다가 옛날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고 사투리가 촌스럽고 수준이 낮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는 교육 수준이 낮고 멍청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더욱 사투리가 무시당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또 한국에도 지역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사투리가 더 무시당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사투리 보존 운동도 진행되고 있어요. 사투리도 한국어이고 또 사투리만의 친근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한국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겠죠. 사투리는 지역별로 크게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기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가 있어요. 사실 이건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에만 있는 사투리고 북한에도 사투리가 있는데 저도 북한에 가본 적이 없고 북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제가 감히 북한 사투리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본 북한말은 영화에서 나오는 북한말이나 그 북한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통통한 한복 입은 아줌마요. 그 사람 정도가 달아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경기도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경기도 사투리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경기도 사투리는 한국의 표준어와 가장 가까워요. 사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당연한 사실인 거죠. 경기도 사투리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천 사투리와 서울 사투리인데요.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서울 사투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서울에서 쓰는 말이 표준어 아니야? 어떻게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표준어와 서울 사투리는 달라요. 왜냐면 표준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서울에 사투리가 존재했었고 정부가 만들어낸 게 표준어예요. 표준어는 소통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전까진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투리와 다양한 억양이 존재했었는데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한 거죠. 이 표준어는 서울 사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서울 사투리는 표준어다 라고 말할 순 없는 거죠. 서울 사투리는 좋게 말하면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느끼한, 간사한 이미지가 있어요. 서울 사투리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로 you를 뜻하는 네를 발음 그대로 네라고 하지 않고 너 아니면 니라고 발음해요.
사실 옛날에는 네와 네를 구분할 수 있었대요. 사실 지금은 모든 지방에서 네를 너나 니로 발음하는데 제 생각엔 표준어가 서울 사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서울 사투리로는 켜다를 키다 라고 한대요. 불을 켜다가 불을 키다가 되고 똑같이 펴다도 피다가 돼서 불을 펴다가 불을 피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 발음이 에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애기인데요. 원래라면 아기가 맞는 표현이고 애기는 서울 사투리라고 하네요. 이렇게 학교는 학교가 되고 참기름은 참기름이 된대요. 저는 애기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들어봐서 사투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오가 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가 문장을 끝낼 때 뭐뭐 하고 라는 부분이 뭐뭐 하고 라고 되는 경우나 뭐뭐려고 라는 부분이 뭐뭐려고 라고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뭐뭐려고 라는 부분 앞에 리을이 붙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나 이제 밥 먹으려고 가 맞는 표현이고 나 이제 밥 먹으려고 는 서울의 사투리라는 거죠. 이것도 워낙 많이 쓰니까 사투리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경상도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왜 두 번째로 중요하냐면 제가 사는 곳이라서 그래요.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경상도 사투리에 대해 잘 아는 편이에요. 경상도의 유명한 사투리 하면 크게 대구 사투리와 부산 사투리가 있는데요.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사투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편이에요. 솔직히 저도 평생 올 대구에서 살았고 부산에도 몇 번 정도는 가봤었는데도 대구 사투리와 부산 사투리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상도 사투리의 이미지는 좋게 말하면 친근한, 와일드한 이미지이고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 같은, 기가 센 이미지인데요. 이게 왜냐면 경상도 사투리는 기본적으로 억양이 세고 악센트가 있는 데다 말까지 빨라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기가 세고 활발한 캐릭터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끼리 말하는 걸 처음 볼 때는 싸우는 걸로 오해도 안 돼요. 제 생각에 경상도 사투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조폭, 깡패 같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아 진짜 경상도 사람들은 저런가 보다, 다 깡패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나 봐요. 사실 진짜로 경상도 출신의 조폭들이 많아서 영화에 많이 나오게 된 건지 아니면 영화에 경상도 출신의 조폭들이 많이 나오니까 경상도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건지는 저도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경상도 사투리의 가장 큰 특징은 악센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대구에서 살아서 몰랐는데 다른 지역은 같은 단어를 악센트로 구분하지 않는데요. 못하는 건가? 아무튼 예를 들자면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영어로 we라는 뜻도 되고 아니면 동물을 가두는 케이지, 펜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영어로 We have to go to home 은 한국어로 우리는 집에 가야 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는 낮고 리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영어로 The pig pen is dirty 를 한국어로 하면 돼지우리는 더럽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를 높이고 리는 낮춰야 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는 악센트가 다른데 다른 지역에선 다 같대요. 또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사투리가 있는데 바로 가가가가가예요. 경상도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지? 나를 놀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진짜 사투리입니다. 이 문장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걔가 가씨의 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가는 개, 두 번째 가는 은는 이가의 가,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합쳐서 가씨의 성, 다섯 번째 가는 질문, 의문을 만들 때 마지막에 붙는 어미입니다. 사실 진짜 사투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와 마지막 가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 말해볼게요. 근데 이제부터 다른 사투리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전라도 사투리는 뭔가 구수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건 좀 설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는 뭔가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또 전라도 사투리는 한국의 사투리에선 경상도 사투리 다음으로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의 끝에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붙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뭐 한단께는 뭐뭐 한다니까 라는 뜻이래요. 예를 들어 아니 밥 먹었단께는 아니 밥 먹었다니까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에선 거시기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시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또 말을 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아 그때 그거 있잖아. 그거 어디에 뒀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전라도 사투리에선 그걸 거시기 라고 말한대요. 심지어는 그때 거시기랑 거시기 했잖아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대요. 이때는 그때 걔랑 그거 했잖아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게 거시기는 그 남자의 코끼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남자의 코끼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원래는 이 사투리가 원조였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 좀 그러니까 그냥 그거라는 뜻으로 거시기라고 쓰이다가 거시기 자체가 전국적으로 코끼리를 부르는 의미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따, 오메 같은 추임새가 자주 나와요. 사실 저도 뜻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와 같은 뜻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엔 웬만한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만능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충청도 사투리는 뭔가 느긋하고 평화로운 천천히 말을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충청도 사투리는 크게 유명한 사투리는 아닌데 충청도 사투리와 관련된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어요. 충청도 사람인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큰 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을 보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 굴러가요 라고 외쳤는데 너무 느리게 외쳐서 이미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에 깔려 있었다는 유머예요. 사실 뭐가 재밌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에선 유명한 농담이긴 해요. 이런 농담이 유명해질 정도로 충청도 사투리 하면 뭔가 느긋하고 천천히 말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유명한 농담이 하나 더 있어요. 택시를 탄 손님이 택시에서 내릴 때 문을 너무 세게 닫으니까 택시 기사가 손님한테 그렇게 해서 문이 부서지겠슈? 라고 했다는 농담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문을 세게 닫냐? 라는 뜻인데 충청도에선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한대요. 다섯 번째 강원도 사투리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굳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면 좀 더 순박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강원도가 한국 내에서도 감자를 빼고는 큰 이미지가 없어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유명한 한국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강원도 사투리로 뭐뭐 했더래요 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서
유명해졌었는데 사실 이 뭐뭐 했더래요는 진짜 강원도 사투리가 아니래요. 그럼 뭐지?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 사투리도 있는데 이 제주도 사투리는 사실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보시는 게 더 편해요. 제주도 사투리보다는 제주어가 더 맞는 말이겠죠. 제주도는 섬이라서 제주도 사투리에는 옛날 중세 한국어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대요. 가장 유명한 제주도 사투리는 혼자 없어예인데요. 저는 처음 이걸 듣고 혼자 오라는 건가? 왜 혼자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어서 오세요 라는 뜻이래요. 식당이나 가게에 들어가면 혼자 없어예 라고 하는 거죠. 또 무사건하멘 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죠? 저도 그래요. 저는 처음에 칼을 쓰는 그 무사를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주도 사투리로 너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뜻이래요. 무사는 제주도 사투리로 왜? 라는 뜻이래요. 완전 다른 언어 같지 않나요? 제 주변에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어서 제주도 사투리를 조금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제주도 사투리를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한국어인가? 싶었어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가끔은 완전 다른 언어 같더라고요. 가장 기억나는 게 밥 먹었어가 밥 먹은? 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밥을 먹는다 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밥 먹은? 이 밥 먹었어? 라는 뜻인지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오늘은 한국의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어떤 사투리가 좋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에 좋아하는 사투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